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 이그나이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2006년이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우리가 오래된 행사인데 미국 시애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유명하죠? 시애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는 스피치 행사예요. 그런데 이 축제 때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각 학생들이 다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미국의 패드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막 그 숙소에서 합숙하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몇백만씩 들고 가서 듣는 청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러오는데 이 이그나이트 행사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사회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20장의 슬라이드를 15초를 됐을 때 5분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3분 스피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자, 이그나이트가 뭔가 아까 말했듯이 사회에서는 20장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강연자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 이야기예요. 일반인들. 누군가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멘토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멘토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그나이 서울, 뭐 이그나이 광주. 저희는 그래서 이그나이 신텐 이렇게 이름으로 1회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잘합니다. 방법만 알려주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청중이 있어야 되겠고요. 연사가 있고요. 오거나이저, 자원봉사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 이 특징이 경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물 축제고 사람을 아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 14명, 15명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다 보니까 그 학생 이야기를 다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전 담임도 아니고 그 학생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 만드는 과정 가운데 아, 이런 학생 이건 재능이 있었네? 이렇게 공감을 또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서 좁죠. 저희는 웅비당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대에 딱 맞는 행사가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회에서 할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경품을. 그리고 이렇게 박스로 준다고 합니다. 박스로. 그러면은 이것을 나누는 또 행사를 해요. 되게 저희가 보면은 연사 1등에서 몇 등까지 뽑잖아요. 그럼 뽑는 행사가 아니고 누가 가장 잘 청취를 했느냐, 청취를 잘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 들어준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그나이트 활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당첨된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박스로 줍니다. 그래서 전체가 선물을 몇 번씩 반복해서 받는 경우가 된다고 해요. 기업체에서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멘트를 날렸을 때 준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선물이 다 나갔잖아요. 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선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프로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1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안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기획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베이컨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 해먹는 음식이 찬밥 남았을 때 베이컨 김치볶음밥을 잘 해먹습니다. 베이컨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 잠깐 이야기할까요? 저희 학교도 가끔 베이컨이 나올 때 저 행복해요. 여기 엊그저께인가요? 나왔을 때 베이컨 있네요. 유심히 봤습니다. 베이컨 있고 급식도 저희 학교 참 맛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베이컨 나오더라고요. 베이컨.
제가 잘 먹는 것은 이제 김치와 양파를 꼭 넣어야 돼요, 양파. 그리고 여기 파, 그다음에 파프리카도 넣으면 되고, 여기 베이컨 있죠, 베이컨.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컨 볶음밥을 해 먹는데 참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 베이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 3주 전인가 타임즈에 이 베이컨에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충격이었죠, 저는. 왜냐면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인데 The War on Delicious 이렇게 나왔네요. 이 맛있는 것과의 전쟁. 우리가 암 하면 발암물질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담배, 술, 성면, 비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햄이나 이런 것까지, 베이컨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를 봤더니요, 햄에 보면 여기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발암물질을 일으킨다고 해요. 왜냐면 발색제잖아요, 발색제. 아주 맛있게 보이는 붉은색으로 띄는 거라는 거죠. 원래 햄은 검정색이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임즈에 의하면 하루에 50g을 먹었을 때 그 발암물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이컨을 하나, 둘, 셋, 넷, 한 6개 정도. 하루에 6개 정도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질산 나트륨이 안 좋은데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미국이 가장 많이 고기를 먹더라고요. 한국은 이거에 비하면 반절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 하루 1kg당 0.07mg 이 정도를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한국의 그 대장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참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설명이 안 되고 있죠. 고기를 많이 먹지만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다는 거, 좀 이건 참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50g 정도의 가공육을 여러분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아까 같이 암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히 많이 먹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저도 좋아하는 이 베이컨을 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전문가에 의하면 이 가공육 섭취와 이 대장암 발병에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영향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즐겁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학교는 조금씩 넣고 이렇게 섞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저도 급식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베이컨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권 1등의 행운, 만약 내가 당첨된다면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덕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복권 1등 당첨되면 어떻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 발표 들어주세요. 자, 상황 설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니까 학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되고 정말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권 가게를 딱 봅니다. 길을 걷다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이 복권의 당첨금이 500억이에요. 500억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다음날 제가 혹시 모르니까 당첨번호 검색해봤어요. 이게 되겠어 하면서. 솔직히 이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높다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저한테 500억이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500억 당첨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 500억이 당첨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서울에 가서 돈을 찾아야죠. 돈을 찾습니다. 돈을 찾았는데 돈을 금고에 박아두면 그게 돈입니까? 쓰레기죠. 당연히 써야겠죠?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써야겠더라고요. 일단 빌딩 하나 짓습니다. 큰 거 하나 지어요. 큰 거 지어가지고 저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새 내놓고 편하게 놉니다. 아, 그러다가 심심하면은 여기 한 20층쯤에 커피숍 하나 차려가지고 혼자 커피숍 딱 운영하고 얼마나 편해요. 자, 그리고 핸드폰도 바꿉니다. 당연하게. 그 다음 옷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500억이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카도 하나 삽니다.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세단도 하나 사고요. 그리고 뭐 괌, 하와이, 뭐 푸켓 이런 데 다 가요. 여행. 미국도 가고 저 아프리카도 가서 자원봉사도 한번 해보고 여행도 하고 부모님 용돈 싹 드립니다. 뭐 자, 이 500억 있으니까 저는 뭐 부모님한테 한 300억씩 딱 드리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거 상상만 해도 진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500억에 당첨이 됐어요. 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웃으라고 하면 전 당연히 웃습니다. 아, 이렇게 웃어도 모자랄걸요? 나가서 춤까지 춰야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로또 1등이 뭐 860만 분의 1인가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860만 분의 1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혹시 그런 행운이 저한테 찾아왔다고 해도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좀 뭐 이 생각하면서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처럼 실망은 안 해요. 실망은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를 준비하다가 이 책 이름을 하나 봤어요.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니면 저도 제 본분을 딱 알고 저를 다 알고 열심히 사는 게 아마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권 1등 납치되면 좋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패딩 점퍼의 비밀을 아시나요로 이그나이트 신테인을 만들게 된 김동현 양은석,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양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사진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학교에서, 그리고 관광지에서, 그리고 스키장에서. 이쪽 이 3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3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색깔의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예, 이 패딩은요 기온이 낮아지고 겨울철만 되면 우리 모두는 마치 약속이 나는 듯 각양각색의 패딩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패딩을 입고요. 네, 하지만 이 패딩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패딩의 방풍, 투습, 방수, 인체공학적 등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패딩을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패딩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패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딩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만원의 찌질이, 70만원의 대장급의 패딩의 계급화, 그리고 높아진 패딩의 가격 때문에 학교폭력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딩에 따뜻하게 해주는 건 털인데요. 이 털을 동물학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강제적으로 오리나 다양한 동물의 털을 막무가내로 뽑아내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털을 강제적으로 뽑은 오리의 한 사진입니다. 오리의 배에 있는 털을 동물학대라고 할 정도로 강제적으로 뽑아서 털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례고요. 그리고 패딩의 털로 코요테나 다른 동물들의 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물들의 입에 갈고리를 끼워서 전 만들기 전의 단계입니다. 정말로 이 사진을 보면 비극적이고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패딩의 문제점은요, 다양한 뉴스나 신문, 방송 매체에서 보도할 정도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학대라고 하고 패딩의 털을 뽑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DS라는 일명 착한 패딩이라는 그런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산채로 털을 뜯어내지도 억지로 사료를 먹이지도 않는 착한 패딩인데요. 이 착한 패딩을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메이커, 바로 그 메이커 바버입니다. 이 바버는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디자인이 질이 나쁘지도 않은 아주 착한 패딩입니다.
이 착한 패딩을 생각하고 우리 패딩에 들어가는 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과 동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착한 패딩을 만들고 착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그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태인고 2학년 2반의 그냥 평범한 학생 장윤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정치 지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권 여기는 다 빨갛죠. 그리고 여기는 노랗죠. 보라색도 있고 이거는 진보, 이거는 보수. 이거를 나눠져 있는데 이 정치공학자들은 이거를 지역구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분이 왜 나오셨냐면 이분이 7대 대통령 선거 때 전라도 후보인 김대중 대통령을 이기려고 박정희 후보가 이거 뭐 김대중 대통령 이길 만한 거 없어? 이러고 갖고 온 게 지역구도입니다. 이 지역구도가 심화된 게 3당 합당입니다. 여기 TK의 노태우, PK의 김영삼, 그리고 충청도의 김동필 이 셋이 합쳐져서 전라도를 그러니까 호남 후보인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몰아세운 것이 3당 합당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여기 전북과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경북과 경남과 충남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혐오의 이완이고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기 IMF 그리고 DJ 연합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이인재 후보가 나서 겨우겨우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도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딱히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12년 대선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랑 별로 차이가 없죠. 92년이랑 여기 서울 그리고 전라도 다른 데는 다 빨갛고 이것도 지역구도 일환이고요.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세대별 투표가 있습니다. 20, 30, 40대는 문재인 후보, 50대, 60대는 박근혜 후보. 이 20, 30, 40대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박근혜 후보가 지역구도랑 세대 간 투표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저는 지금 제대로 잘 하시는 좀 의구심이 많고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한테 맞는 자신이 끌리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후회 없는 나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6년 총선이 계시는데 저기 3학년 선배님 분들은 투표하실 건가요? 반응이 없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태인 이그나이트에 참가하게 된 김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포트폴리오를 하기 전에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획이 필요하고 스케치와 렌더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치에 대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자인 모델 제작과 1대1 클레이 모델 제작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1대1 클레이 모델 제작인데 자동차를 실제 컴퓨터로 만드는 것보다는 촬영을 이용해서 실제 크게 1대1 사이즈를 만들면서 가장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포트폴리오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자동차를 보고 카페에서 지나가는 BMW 자동차를 보다가 처음으로 6학년 때 집에서 그린 자동차로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허접하죠? 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색연필과 큰 도화지에다가 처음으로 그려본
도요타의 자동차인데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려다 보니 좀 혼잡하네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저는 이제 마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마카로 사용한 것인데, 마카는 많은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재료로서 처음엔 좀 힘들고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린 여러 가지 자동차인데요. 제가 한때 페라리에 삘이 꽂혀서 페라리를 많이 그려보고, 페라리에 대해서 많은 구도로 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벤츠인데요. 벤츠를 여러 번 그려봤는데 이 두 개가 작품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희 자동차 디자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자동차 디자인에서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스포츠카가 아닌 레이싱 모델카를 이용해서 구도를 연습해봤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린 그림인데요. 모두 다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아무래도 색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실패를 하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이가 들어갔었고, 좀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그림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벤츠와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인데, 현대자동차에서는 많은 컨셉트카 모토쇼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렸습니다. 네,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들인데요. 아우디의 자동차와 페라리의 컨셉트카를 이용해서 그린 건데, 이 페라리의 컨셉트카는 페라리에서 공모전을 자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이 대상을 타면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께서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처럼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도 앞으로도 좋은 디자인을 하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차 150개국을 섭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 선생님께서 해외여행에 대한 일반적인 팁 정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Hello everyone. I'm here to say something when it comes to traveling. Yes, first the passport. This is authorization to go and somewhere. Okay? This is best of things you keep when you go abroad and overseas. Okay? And then visa. Do you know visa? Yes, this is endorsement. Endorsement meaning to country to go somewhere. It is very best thing, important thing you have. But nowadays, to go abroad, you should get a ticket by your computer. So you made the reservation in advance in person. Okay? And then this is accommodation. This is accommodation. Do you know accommodation? Yes. As you can see, use hostel and hotel and B&B. Yes, B&Bs offer coffee and breakfast. And this is public transportation. When you go abroad, when you have a chance to go abroad, you have to use the public transportation. Subway and the tram, taxis and the truck. Okay? And then this is international driver license. If you have, it is very convenient to go from here to there you want. You go. It is very convenient. Can I guess what I'm saying? Yes, exchange. This is equivalence sum of money, and you change into local currency. I mean, you should Korean money change into local currency.
is very, very important thing. Okay? And when along the airport, you put the luggage rolling a container belt. Okay? And the duty free shop. If you get a souvenir for your parents and your girlfriend, you use the duty free shop. It is very, very cheap. You want. Okay. If you can face the prices, and you are faced with something, you don't hesitate to hold a public police station. Okay? And the last of all, what is purpose of learning English? One more time. What is the purpose of learning English? I answer, definitely communication with the foreign people.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build your English skills? Keep learning. Keep learning. Okay, you can answer. What i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Okay. Practice perfect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There are so many chances to build your English skills. First of all, there are so many information in searching for your some websites. When it comes to English, I recommend you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is to speak up louder. In Korean, 크게 읽으십시오. Okay? And then, when you're reading some books, please, you can speak up loud for everyone t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Did you get a picture? Ok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answer. 2학년 1반 홍규태입니다. 오늘 이그나이트 할 주제는 설명의 스승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타를 쳐오면서 가장 영향이 컸던 그런 스승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스승은 천재 기타리스트 정성화인데요. 제가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처음 어렸을 때 봤을 때 정성화가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기타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그런 갖게 해준 스승입니다. 지금 정성화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멋진 무대에서 크게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밴드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 기타를 잡게 되고 기타를 친구들과 같이 연주도 해보고 합주도 해보고 하면서 같이 공연도 해보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잠시 기타를 접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방과후 학교에 들어가서 기타반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다시 기타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 또 집에 낡은 기타가 하나 있어서 그 기타로 많이 기타리스트들의 악보도 따라해보고 많은 기타리스트들의 영상도 그대로 따라해보면서 실력을 많이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보들 연습하면서 큰 힘든 게 있었습니다. 혼자 독학하기에는 많이 기타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스승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재밌는 영상들도 있지만
기타를 강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기타 레슨이라고 치시면 기타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만약에 처음 기타를 치고 싶은데 학원을 다니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승은 바로 토미 엠마뉴엘인데요. 토미 엠마뉴엘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기타리스트인데 제가 하고 싶은 장르들을 많이 잡아준 그런 스승입니다. 주로 토미 엠마뉴엘 하는 연주 기법이 핑거스타일이라는 기법인데, 핑거스타일이라는 기법이 무엇이냐면 기타 하나로 드럼, 베이스, 멜로디, 리듬을 기타 하나로 모두 연주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 기법을 저도 많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무대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고, 그 연주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이주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방학 때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국제시장에 나오는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독일에 당시 간호사로 파견됐던 그 당시 시절에 저희 고모 할머니가 지금 독일에 계시는데요. 제가 당시 이곳에 갔을 때 독일 고모 할머니께서 파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프라이부르크에 살고 계시고요. 제가 할 이야기는 또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는 독일 남부 지역에 이렇게 스위스와 접경 거의 옆에 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는 일단 환경 생태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프라이부르크라는 곳을 집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철도도 자연적으로 잔디로 깔아놓고, 또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최대한 에너지 절약하고, 또 자전거 도로도 잘 해놓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 정원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는 미닫이 버튼이 있는데, 그 독일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미닫이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독일 학교를 제가 방문했는데, 학교 안에 이렇게 냇가 같은 이렇게 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을 통해서 또 애들이 노는 모습도 있고, 애들이 놀기도 하고, 또 교실 안에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돼 있고요. 또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나라 교실은 다 전등을 이용해서 불을 켜는데, 날씨가 좋은 날 같은 경우에 독일 학교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제 친척 동생인데요. 네. 일단 맨발로 다니는 모습 보고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깨끗해서 맨발로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깨끗한 도시구나 하고 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 집집마다 이렇게 뒤에 산책로와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뒤쪽에서 제가 찍은 건데, 이제 사과나무도 있고 또 다른 과일나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요. 제가 수영을 하러 갔는데 이 할머니 분이 낙채로 이렇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최대한 자연과 일체돼서 정말 하나님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좀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마다 다 수로를 설치해서 최대한 열을 이제 흡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주에도
이런 노성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많은 환경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말 앞으로 더 많은 환경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네, 이상 마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식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2학년 2반 8번 김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궁금하시는 모르는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선풍기. 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면 질식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며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폴레옹 관한 얘기인데요. 나폴레옹 보면 키가 작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57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사실 키는 168이며 그때 평균 키가 164여가지고 작은 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물 있죠? 이 얘기 중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물은 살이 찌려면 유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수학여행 갔던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인데요. 과연 달에서 지구를 보면 만리장성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려면은 폭이 최소 700m는 돼야 되는데 만리장성 폭은 4m에서 12m입니다. 자, 이건 유리인데요, 유리. 유리는 과연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액체입니다. 유리는 녹는 점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흐른다고 합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보시면은 유리가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금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마음속으로 때리면 부서질까요? 예, 부서집니다. 다이아몬드를 결을 따라서 내려치면 부서집니다. 초원에 있는 얼룩말 잘생겼죠? 예, 얼룩말 이거 주문이 검은색, 흰색. 근데 과연 피부색이 무슨 색일까요? 답은 검은색입니다. 면도기로 일본에서 벗겨봤더니 피부가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감기와 추위의 관련성인데요. 사람들이 추우면 감기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추위와 감기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서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어두운 곳에서 TV, 텔레비전, 스마트폰 보면은 눈이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짓이며 잠시 동안 눈이 아프거나 머리 아플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거 권투? 사람들 권투 이거 뭐 재밌죠 이거? 근데 권투 글러브로 왜 끼는지 알아요? 원래 사람들이 권투 글러브가 맞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때리는 사람의 주먹이 부러지지 않기 위해 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지식들을 알려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식들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조아랑입니다. 저의 이그나이트 신데인의 주제는 춘천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달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달리기는 전신 운동이며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팔과 배, 다리, 근육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방과 후에 지도해 주시는 체육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과 폐활량을 길러주며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어느 날 밥 먹으러 가는 길에 학교 게시판에 이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강과 단풍을 보며 마라톤을 한다면 정말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인 조상현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마라톤 하지 않을래? 라고 묻으셨고 저는
살짝 망설였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하면 닭갈비가 당연히 떠오르시겠지만 여기 닭갈비는 채소와 곁들여 먹지 않고 바로 숯불에 직접 굽는다는 사실입니다. 춘천에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국제 마라톤이 가장 오래됐다는 사실이죠. 제가 춘천 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주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가평까지, 가평에서 춘천으로 가는 그 길인데요. 저희 숙소가 가평과 춘천 사이에 있어서 가평에 잠깐 쉬어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예인도 많이 왔다 갔다는 번지점프대도 봤고 이 한류가 시작되었다는 겨울연가 촬영 장소인 남이섬도 보게 되는데 여건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나머지 여기 남이섬 앞에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저녁에 고기도 먹으면서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당시에 10km를 뛴다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나머지 주머니에 손도 넣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한 4km쯤 뛸 무렵이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했을 때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어여쁜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나눠주면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도 받고 응원도 받으며 열심히 뛰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도해주시는 조상현 선생님과 저 포함 12명 친구들과 완주 사진을 찍은 겁니다. 같이 들어오진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뛰었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저는 이 마라톤을 하면서 끝까지 계속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태인고등학교 2학년 4반에 재적 중인 장진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 주제는 내 인생 게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제 중학교 때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게임 중독의 모습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매일 자고 학교 끝나고 매일 PC방 가고 주말에 되면 PC방에만 있는 진짜 게임만 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네, 게임 중독의 단점으로는 일단 허리 디스크 등의 건강 문제와 또 집중력 산만 등의 그런 문제, 또 운동 부족의 문제로 저 역시 비만이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진짜 게임 중독이어서 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도 제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철이들 무렵에 중학교 연합고사가 떨어지고 이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제 자아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았나 진짜 후회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게임을 좀 접어두고 책이랑 다른 취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에 비하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노력해서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중학교 때 하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게임은 친구들과 하는 정도로만 하고 게임 말고 다른 노래방, 당구장 이런 거 등의 게임이랑은 다른 취미 활동을 찾아 친구들과 놀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진 모습으로는 일단은 중학교 때랑 다르게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어서 대인관계가 완만해졌고, 또 중학교 때랑 다르게 운동을 조금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는 아주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제가 일단 하고 싶은 말은, 게임을 많이 하면은 그때는 좋지만 커서 아주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게임은 그때는 한 게 좋지만 나중에 하고 오면 공허하고 저 역시 게임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지만 지금 게임을 잘한다고 아주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게임 말고 다른 공부나 취미활동을 찾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정신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장혜수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안문인데요. 여기 써있는 글씨는 중국 인민 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은 길이가 6m이고 폭이 4.5m의 그림이고, 이 모택동이라는 중국 초대 주석이자 중국을 만든 지도자입니다.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라는데요. 이 별이 나타내는 것은 소자산 계급과 민족자산 계급,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던 지난 9월에 있었던 열병식 사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곳에 가서 봤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경제성장의 발전으로 세계 G2가 된 것을 저 행사를 인해서 자리매김하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천안문 사태인데요. 저희 반 애들 몇 명인지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중국에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도 6월 4일날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인데요. 우리나라의 광주 민주화운동과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사람 수도 다르겠고 국가에서 대항한 방법도 다르겠는데요. 일단은 이 호요방이라는 인물이 죽으면서 1989년 4월 15일 날 호요방의 죽음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호요방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농민과 학생과 노동자 계급들이 이렇게 많은 인파를 이루고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한 두세 달 가까이 이렇게 시위를 하자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말로 해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무력으로 해야 하는 것 같다 싶어서 군인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데요. 좀 다른 점이라고는 일단 군인들이 실탄과 최루탄, 탱크, 장갑차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사진인데요. 이렇게 탱크로 짓밟고 간 모습과 장갑차나 총으로 쏴 죽인 모습이고, 이렇게 탱크를 진압으로 이 민주화 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외신 보도를 막기 위해서 하루 만에 청소하라는 말을 하고 이 천안문 광장에 있는 핏물과 시체들을 아무도 모르게 하루 만에 치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중국에서는 민주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시장 개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현재는 세계 G2, 최근에는 중국을 뛰어넘은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안문을 하면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천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여행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역사나 그런 거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아버지의 눈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나는 사전적 정의로 상해나 등산 따위를 하는 도중에 재난을 만남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쯤에 그때 조나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저는 3년 전 겨울 저녁 되기 전에 6시쯤에 모악산에 올라가려고 가족들과 같이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등산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바닥은 매우 미끄러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서 아이젠 없이는 못 올라가겠다 해서
모악산 입구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서 아이젠을 사고 신고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악산의 겨울 산풍경은 되게 경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태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나뭇가지 다 눈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온통 하얗게 보여서 진짜 예뻐 보이는데 이때 저는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6살 정도가 나거든요. 6살이 나거든요. 네, 6살 어린 동생과 여기 보이는 수왕사까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냐 시합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안 봐줬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동생이 또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형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시합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등산을 올라가는 길은 매우 험했어요. 되게 길폭도 좁고 떨어지면 바로 낭떨어지고 진짜 매우 위험했는데 이 길을 동생과 6살 어린 동생과 같이 시합했다면 어땠을까 궁금하죠.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또 제가 이겼어요. 또 안 봐줬어요. 정상 같이 올라가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사진을 찍고 이거는 정상에 있는 전파탑인데 이것도 정상에서 보니까 매우 이뻐 보여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같이 정상에서 바닥을 내려온 풍경을 보고 이쪽은 완주고 이쪽은 전주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둘러싸여서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대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형 우리 하산길도 시합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좀 약간 어두컴컴해질 때라서 빨리 내려가자는 마음에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막 내려갔거든요. 근데 모악산에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제가 혼자서 반대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거기서 한 가족들이 안 내려오길래 10시 반? 겨울밤인데 10시 반 정도에 산에 계속 혼자 남아있었는데 제가 가족들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산 정상에 군부대에서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산을 해가지고 전화해서 연락을 하고 근데 그때 아빠를 봤을 때 아빠가 되게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저희를 엄청 사랑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되게 잘해줘야 하잖아요. 오늘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